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고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별 정책 조율을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자부 차관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 석 달여 만에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공보단장과 이후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신인호 전 차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됐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개편에 대해 낮은 국정 지지율과 연관됐거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서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됩니다. 과격 시비 논란에 최근엔 흉기까지 등장하자 경호 구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선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16일엔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비서진 등을 흉기로 협박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왜 같은 걸로 그래? 작업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럼 나 작업 중인데.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평산마을 인근 경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넓히고 구역 내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모의 권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산마을 과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호 강화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한 겁니다. 여야는 각각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호구역이 확대된다 해도 집시법상 집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평산마을 내 과격 시위가 중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지난주 사전연습에 이어 오늘부터 2주간 실시됩니다. 과거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정부 을지연습도 통합해서 시행되는데요. 한미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조만간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동은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란 새 이름이 붙여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본연습이 오늘부터 2주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1부에선 전시를 가정해 북한 격퇴, 수도권 방어 작전을 숙달하고 다음 주 2부에선 역공격과 반격을 연습합니다. 일부 연습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 4,0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무원들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 을지 연습을
3년 만에 군사연습과 연계해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도 다시 부활해 실전 상황을 가정한 13개 유형의 한미연합 대규모 기동훈련이 일제히 진행됩니다. 연합연습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간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해온 북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사전연습이 진행된 지난주에 이미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여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니엘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한국 방문 일정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 발표 직후 이뤄지는 방안인 만큼 한미 간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군사행동을 통해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는 내년 초에 뽑힐 것이라며 조기 전당대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당 윤리위원회도 개최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간 중에 여당이 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려운데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새 지도부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선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조기 전대론을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당의 비상 상황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소시키지 못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재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돼야 정확한 전당대회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봐가면서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서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전체 회의를 엽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당내 정치적 자중질환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 훼손과 모욕, 계파 갈등 조장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